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에서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하던 70대 한인이 오히려 강도들을 물리쳐 현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A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의 한 주택가에서 강도들이 주차를 하던 한인 남성을 차고에 갑자기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공격했습니다. 당시 한인 남성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주차한 뒤였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플러튼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가 교회 출석을 마치고 홈디포에 들러 물건을 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에 의해 미행을 당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을 몰던 한인 부부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플러튼 지역 웨스트 라스팔마스에 위치한 집에 도착했고, 이들 부부가 차고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자 뒤따라온 남성들 중 2명이 다가와서 부부의 테슬라 차량에 흠집이 난 것 같으니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남성이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차량 앞쪽으로 나와 몸을 구부렸을 때였습니다. 용의자 한 명이 갑자기 한인 남성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남성은 한국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페퍼 스프레이를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용의자 2명에게 맞선 것인데요. 상대가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강하게 맞서자 당황한 용의자들은 뒷걸음질을 치며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집 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조경업자들도 피해 남성의 고함 소리를 듣고 용의자들을 잡기 위해 마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피해 한인의 아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응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당시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페퍼 스프레이를 맞고도 용의자들과 대적할 수 있었다며, 나이든 노인이 스프레이를 맞고도 자신들에게 달려들자 용의자들이 당황해서 도망을 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강도로 돌변한 남성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잠시 비명을 내뱉던 한인 남성은 곧 자신을 공격한 강도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들 중 한 명이 그 주먹에 맞아 휘청거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강도들이 당황해 도망을 쳤는데도 이 한인 남성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주택가 진입로까지 이들을 뒤쫓아가 쫓아낸 후에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용의자들이 나이든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점, 상대를 속인 뒤 페퍼 스프레이를 능숙하게 뿌린 점 등을 봤을 때 분명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텐데요. 한국의 해병대를 전역한 이 노인은 지금까지 범행을 저질렀던 대상과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인 노부부가 대낮에 미행 강도로부터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렌지 카운티 한인 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동네에서 그것도 대낮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LA 카운티 지서와 플러튼 경찰국은 즉각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차로 약 18분 정도 떨어진 로렌 하이츠 지역에서도 최근 유사한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두 사건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LA 경찰이 이러한 사건을 흔히 있는 사건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속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해병대 출신 한인들의 용감함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 3월 남미 파라과이에서는 참전용사 출신의 70대 한인이 강도를 제압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철제 대문 앞에 서 있는 남성이 자신의 사업장에 침입한 범죄자들이 총을 쏘며 달아나자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대응에 나섭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한인 동포가 무장 절도범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파라과이 수도 근교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이 70대 한인은 가게에 침입한 3인조 도둑이 자신을 총으로 위협하자 자신이 소지한 총기로 절도범들과 맞서 일당 중 한 명을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주 파라과이 한국 대사관은 이 사람이 한국 해병대 출신의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였다고 전했는데요. 공권력이 닿기 힘든 지역에서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전직 해병대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한국인들의 용감함은 힘을 앞에 위기에 처한 인명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 2월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한 주유소에서 칼을 든 무장 강도에게 차 키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하고 있는 한인 여성을 구한 용감한 한인들의 소식은 커다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의 캘리포니아 한인 그룹 페이지에서는 익명 제보를 통해 용감한 한인 남성 3명을 찾는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부에나팍 비치, 블러바드와 멜번 애비뉴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아내가 기름을 넣고 있던 중 흉기를 든 라틴계 남성이 다가와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 그 모습을 본 한인 남성 3명이 바로 달려와 강도로부터 차 키를 빼서 아내에게 전달해주고 아내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내를 구해주신 한국인 남성 3분께 살해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글은 SNS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졌고 그 결과 글의 주인공인 한인 남성 3명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한 직장의 동료들이었고 함께 있다가 인근 주유소에서 한인 여성이 라틴계 남성에게 위협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가 강도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뒤쫓아오는 한인 남성 3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했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위기의 여성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용감한 한인들의 소식은 지역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고 부에나팍시 당국은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이민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월간지 모노클은 2021년 1월호 기사에서 각국의 소프트파워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며 한국을 독일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했습니다. 프랑스가 3위, 일본이 4위였고 대만,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프트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물리적 힘을 의미하는 하드파워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문화, 예술, 공공외교 등 매력으로 행사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말하는데요. 모노클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위한 기준을 세울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영화와 BTS로 대표되는 K-POP 등이 한국 소프트파워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초기 대응도 높게 평가했으며 삼성과 LG, 현대 등 기업은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외교부와 세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화상토론회에 참여한 재미 한인들 중에서 LA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제이미 리 제이미슨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몇 년 새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어릴 때 학교에 김밥을 가져갔는데 냄새난다고 모두 놀려서 버린 적이 있다. 당시 미국 주류 사회는 한국을 너무 몰랐고 일본과 중국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백인 여성들이 한국어로 K-팝을 따라 부르고 있고 미국의 유명 화장품 체인에 들어가면 K-뷰티 코너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을 사용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젊은 층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스 최 뉴욕시장실 정책국장도 뉴욕의 경우 K-팝과 K-뷰티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 흑인과 백인, 라틴계 동료들이 모두 김치를 먹고 나에게 K-뷰티 비법을 물을 정도다 라고 말합니다. 팀 황 피스칼노트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을 때 미국 CNN 방송을 틀어보면 5분마다 한 번씩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며 미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라고 회상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위상 제고가 한국계 미국인으로부터의 자부심 및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제고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인 2세인 샘조 시애틀 항만청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소프트파워를 강화했지만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전 세계가 중국을 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면서 하루아침에 소프트파워가 약화됐다. 이처럼 한국도 K-팝, K-뷰티 등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로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과거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이 진행됐을 때 BTS가 이 캠페인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한인 2세 샘 조 의원은 이것이 바로 소프트파워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한국이 소프트파워를 대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면 사람들은 한국에 더 매력을 느끼고 협력하려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한인회가 샤프턴 목사와 협력해 할렘가 저소득층 흑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제공한 사례를 좋은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총기 사고와 각종 범죄로 인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거나 공권력에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많은 미국 사회에서 한인 사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새겨들어야 할 조언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